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는 동수역학에 대한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수역학에서 얘기하는 주요 공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수역학 연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요 나오는 공식 뭐가 있었나요? 자, 먼저 레이놀드 수가 있었습니다. 레이놀드 수는 유체 흐름이 측류인지 난류인지 혹은 측류와 난류 사이의 흐름인지를 알아보는 공식이고, 얘는 뮤는 로 dv 공식 혹은 뉴는 dv 공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공식은 우리가 뮤가 뭐고 뉴가 뭐지, 여기에 관련된 단위까지 함께 알아두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었나요? 연속 방정식. 자, 연속 방정식은 뭐다? Q는 AV 공식이고,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의 V로서 유량을 나타내는 200m/s를 나타내는 최정 유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M은 로 AV 나타내는 질량 유량, kg/s로 나타내는 중량 유량은 감마 AV 공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뉴턴 퍼 세크로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공식이 뭐가 있었나요? 자, 베르누이 방정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체가 이동하는데 에너지가 세 가지가 필요한데, 자, 무슨 에너지? 감마분의 P인 압력 에너지, 이지분의 V의 제곱인 속도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인 Z는 항상 컨스턴트 일정하더라 라는 공식을 적용해서 나타나 있고, 자, 이런 베르누이 방정식과 관련된 오일러 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감마분의 dp 플러스 g분의 vdv 플러스 gz는 일정하더라. 그래서 자, 얘와 얘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미분하면 오일러 방정식, 오일러 방정식을 적분하면 얘를 적분하면 미분하면 오일러 방정식, 적분하면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더라 라는 내용이고, 토리체리 정리. 자, 속도를 나타내는 V는 루트 EGH에 관련된 공식, 또 피토 정확간의 유속을 나타내는 공식 등을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유도해서 나타낼 수 있더라 라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던 게 뭐냐면 운동량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운동량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F는 MA 로 QV 로 AV DV로 표시를 해서 나타내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연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동수역학에 관한 연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공식을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뚝에서 나온 연기 형상을 촬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현상은 다음 중 무엇에 가까운가 라는 거죠. 자, 굴뚝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서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것을 촬영을 했을 때, 자, 이것은 뭐다? 촬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연기가 나온 유체를 흘러나온 것을 순간적인 그 시간대의 최적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시간대에 나타내는 순간적인 최적은 뭐다? 유맥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유선은 속도 벡터에 접하는 선, 유적선은 유체의 입자 알갱이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유체의 흐름을 분석을 할 때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유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념을 하나씩 알아보면, 자, 유선이다 보다 유동장에 내에 있는 모든 점에서 속도 벡터에 접하는 가상적인 선을 유선이다. 자, 유적선은 유체 입자가 일정 기간 내 움직여 간 경로, 순간적인 최적을 나타내는
움직여 한 유체 입자가 알갱이 하나하나가 움직여가는, 그래서 유체 입자 알갱이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유맥선은 모든 유체 입자의 순간적인 부피, 즉 연속하는 물체의 최적 등을 나타내는 것을 유맥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유동이다 라는 것은 유선, 유적선, 유맥선이 일치하다. 일정하게 배관 내 흐름이 일정한 흐름이기 때문에 유선이나 유적선, 유맥선이 일치한다. 그래서 이런 정상 유동을 가정하기 위해서 변수를 최소화해서 유체가 이동하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점성 계수가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제곱미터인 유체가 내경 30cm인 배관 속을 평균 유속 3m/s로 흐르더라 라는 내용이죠. 이 유체의 그러면 레이놀드 수는 얼마냐 라는 내용입니다. 자, 레이놀드 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레이놀드 수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레이놀드 수의 공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점성계수로 나타내는 로 dv 공식과 동점성계수로 나타내는 dv 공식. 자, 여기에서는 동점성계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적용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직경 30cm니까 얘를 뭘로? 미터로 바꾸고, 자, 속도 3m/s 주어졌습니다. 나머지는 숫자를 대입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레이놀드 수에 대한 공식 뉴 동점성 계수분의 dv 직경 곱하기 속도이다. 동점성 계수는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의 제곱 퍼 세크. 자, 직경 30cm니까 0.3m, 속도 3m/s로 적용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단위만 한번 보면 분모에는 미터와 미터 퍼 세크가 있고 분자에는 미터의 제곱 퍼 세크가 있기 때문에 미터의 제곱 약분되고 세크 약분되니까 단위가 없는, 자, 무슨 수? 무차원수, 차원이 없는 수로 나타낼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보면 자, 정답은 1.5 곱하기 10의 6승. 자, 그래 정답은 1번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레이놀드 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레이놀드 수에 대한 공식과 나머지 단위만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유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 단면적이 30 곱하기 40cm인 사각 덕트를 통해서 비중 0.86, 점성계수가 0.027인 기름이 2m/s의 유속으로 흐른다라는 거죠. 자, 이때 수력 직경에 기초한 레이놀드 수는 얼마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레이놀드 수를 구하는 공식이 뭐다? 레이놀드 수는 뮤분의 dv 로이고 수력 직경에 기초한다 그러면 얘 뒷값을 무슨 값으로 수력 직경 값을 대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력 직경은 나타내는 것은 자, 수력 직경 D 수력 직경에 대한 공식 4의 수력 반경이 되고 수력 반경은 4 곱하기 접수 길이 P분의 단면적 A로 표시를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같은 유형의 문제는 수력 직경을 먼저 구하고 이 직경값의 레이놀드 수를 구하더라. 자, 레이놀드 수에 나타내는 자, 속도 2m/s 있고 자, 밀도 점성계수 비중 0.8 0.8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중에 대한 공식이 있죠. S는 여기서 이게 밀도니까 로 W분의 로로 표시할 수가 있고 예, 로는 비중 곱하기 물의 밀도인 로 W로 나타낼 수 있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점성계수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직경은 수력 직경을 구해서 하고 밀도는 비중을 통해서 구하고 그렇게 해서 레이놀드 수를 구하는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 주면 자, 수력 직경은 4 수력 반경의 4배이다. 수력 반경에 대한 공식 P는 접수 길이고 A는 단면적에 해당이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유동 단면적이 이렇게 4로 나타내기 때문에 자, 30 곱하기 40. 자, 그러면 얘가 좀 더 길겠네요. 자, 이쪽이 30cm고 위가 40cm인 여기 덕트에 들어가더라. 자, 그러면 접수 길이는 뭐냐면 30cm 두 개, 40cm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0.3 곱하기 2, 0.4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면적은 0.3 곱하기 0.4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미터 단위가 나오더라. 분자는 뭐냐면 미터의 제곱, 분모는 미터가 나오더라. 그래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보면 0.3428로, 그래서 0.342 미터로 우리가 직경값을 구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레이놀드 수를 구하는 공식 뮤는 dv로, 자 그죠? 뉴는 dv로에서 로 값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비중 곱하기 로 w로 대입을 해주더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공식이 유도됐으니 숫자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자, 뮤 점성 계수는 0.027 g/m/s. 자, 수력 직경은 d 0.342, 속도 2m/s, 비중 0.8 곱하기 물의 밀도인 1000kg/입방미터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자, 이것을 계산해 보면 21,786.666 이렇게 나오고, 얘는 레놀드 수가 높기 때문에 무슨 흐름이 난류일 확률이 크더라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자의 단위는 미터 곱하기 미터 퍼 세크 곱하기 킬로그램 퍼 입방미터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분모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로 표시하더라. 킬로그램 약분되고, 자, 미터의 제곱, 미터의 3승. 그쵸? 얘는, 분모의 분모니까 올라가고, 예. 이렇게 약분이 되고, 그다음 분모의 분모, 분자의 분모 똑같이 약분이 되고, 그러면 단위가 없는 무슨 수다? 무차원수를 나타내더라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유동 단면적을 나타낼 때 우리가 레이놀드 수를 구하는 거고, 레이놀드 수를 구할 때 수력 직경에 기초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수력 직경 값을 구하고 레이놀드 수를 구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수력 직경을 구하는 공식, 레이놀드 수를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비중을 구하는 공식, 세 개의 공식을 알아야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이할 수 있더라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이 5cm인 원관 속에 비중이 0.5인 유체가 0.01 입방미터/s의 유량으로 흐르고 있더라 라는 거죠. 동점성 계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의 제곱 퍼 세크일 때 이 유체 흐름은 뭐냐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체 흐름을 나타낼 때는 우리는 무슨 공식? 레이놀드 수의 공식을 알아줘야 되고, 레이놀드 수는 여기 동점성 계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뉴는 dv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 자,
자, 여기에서 속도가 없는데 뭐와 지름과 유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Q는 AV 공식을 알아줘야 되고 얘는 4분의 파이 D 제곱 V로 표시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자, V는 어떻게 표시되더라? 자, 넘어가죠. 4Q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고, 자, 얘 속도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레이놀드 수는 어떻게 된다? 뉴분의 D 곱하기 파이 D 제곱분의 4Q로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구해서 레이놀드 수가 4000 이상이면 난류, 레이놀드 수가 2100 이하이면 정류, 이 사이를 우리가 전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통상적으로 물에 대한 흐름인데 여기는 이 유체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을 해줘야 되고, 문제를 좀 정확히 내려면 어떻게 된다? 이 레이놀드 수를 구해서 이거에 대한 흐름이 유체의 특성에 따라서 얼마 이상일 때는 난류이고 얼마 이하는 측류인지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풀고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공식은 두 가지, 레이놀드 수와 연속 방정식을 알아줘야 되고, 속도를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구해서 우리가 레이놀드 수를 유도를 해보면, 자, 뉴분의 d 곱하기 4파이 d 제곱분의 파이 d 제곱분의 4q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숫자를 대입해 주면 되겠다. 자, 동점선 계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의 제곱 퍼 세크. 자, 직경은 5cm니까 0.05 미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파이 d 제곱, 지름이 5cm니까 얘도 0.5제곱미터, 그죠? 4 곱하기 Q, 유량은 0.01 일방미터 per sec로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단위만 한번 보면, 자, 여기서 미터의 제곱 per sec 곱하기 미터의 3승 per sec, 미터의 제곱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자의 미터의 4승 약분되죠. 분모에도 미터의 4승 약분되죠. 그 다음에 분자의 분모인 세크, 분모의 분모인 세크 약분이 되니까 얘도 차원이 없는 무차원수로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보면 25,464.79가 나오는 것이고, 레이놀드 수가 4,000 이상이므로 얘는 무슨 흐름이다? 난류 흐름으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난류 흐름이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유체가 어떤 흐름인지를 아는 것은 뭘로? 레이놀드 수로 아는 것이고, 레이놀드 수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인 동점선 계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뉴분의 dv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자, 속도는 두 번째 공식인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속도에 관련식으로 유도해서 이 속도를 대입을 해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공식 레이놀드 수에 관련된 공식과 그 다음에 연속 방정식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놀드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레이놀드수에 대한 공식, 레이놀드수는 뮤분의 dv로 뉴분의 dv로 표시를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정상류와 비정상류를 구별하는 척도가 된다라는 거죠. 아니죠. 레이놀드수는 유체 흐름이 측류인지 난류인지 실제 유체와 이상 유체를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 정상류와 비정상류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 유체의 특성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실제 유체와 이상 유체는 비점성이면서 비압축성인지 아니면 점성이면서 압축성인지를 구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자, 측류와 난류를 구별하는 척도가 된다. 자, 얘가 맞는 거네요. 자, 등류와 비등류를 구별하는 척도가 된다. 자, 얘도 해당되지 않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 몇 번? 3번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레이놀드수에 대한 공식, 뉴분의 dv 로 dv 혹은 뉴분의 dv. 그래서 2100보다 작으면 측류, 4000보다 크면 난류, 2100에서 4000 사이면 임계 영역, 전위 영역, 천위 영역이라고 교재마다 부르기 때문에 이런 분류하는 개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관에서 유체 흐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맞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자, 원관이다. 그러면 관은 이렇게 원형이고 유체가 이렇게 흐를 때 여기에 대한 유체 흐름에 대한 특성을 얘기를 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수평 원관에서 일정한 유량이 물의 측류 상태로 흐를 때 관 직경을 2배라면 손실 수도는 2분의 1로 감소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가요? 직경이 커지면 손실 수도는 손실 수도를 나타내는 공식이 뭐예요? 타우는 뮤분의 dv dy로 표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관벽에서의 거리죠. dy. 그러면 얘가 2배로 커지니까 얘는 얼마? 2분의 1로 감소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의 1로 감소한다? 관 직경의 직경이 커지면요, 얘는 우리가 얘 미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지 손실수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원관에서 유체가 측류로 흐를 때 평균 유속은 최대 속도의 2분의 1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유체의 속도가 흐를 때 평균 속도는 최대 속도, 즉 자, 유체를 나타낼 때 이렇게 가운데는 속도가 빨라지고 측면은 마찰에 의해서 속도가 늦어지고, 자, 얘의 속도는 얼마? 측류에서는 반절 정도가 해당이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식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 VAV, 에버러지는 0.5, Vmax, 최대 속도의 반절이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원관에서 유체가 측류로 흐를 때 속도는 관 중심에서는 가장 빠르고, 그쵸, 0이 아니죠? 관 벽까지는 직선적으로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평 원관 속의 측류 흐름은 압력 손실은 유량에 반비례한다. 유량이, 그쵸? 압력 손실은 유량이 많아질수록 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뭐다? 정답은 맞는 것은 2번. 평균 속도는 최대 속도의 2배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측류를 나타낼 때 측류는 최대 속도의 평균 속도는 2배, 난류는 최대 속도의 0.8배 정도가 평균 속도에 해당이 되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습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은 강의 Q&A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